자, 오늘 고증과 윤리 첫 시간이니까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제 이름은 김진우라고 하고 재미로 제 신상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어요. 나에 대한 퀴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틀린 게 무엇인지를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 두 번째, 나는 낙동강에서 드럼통으로 만든 배를 타본 적이 있다. 나는 군대에서 탈영을 한 적이 있다. 나는 중고나라의 사기를 3번 당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처음 듣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목에 칼을 4번 맞았다. 6번째, 나는 탱크와 맞서 싸운 적이 있다. 자, 여기서 어떤 게 정답인지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자, 모르는 사람들 한번 새롭게 맞춰보세요. 자, 1번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 네. 2번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 2번이 뭐야? 낙동강에서 배를 만들었다. 3번. 군대에서 탈영을 한 적이 있다. 이거는 별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7분이나 되네요. 그 다음에 중고나라의 사기를 3번 당했다. 2번. 그 다음에 뭐였지? 목에 칼을 4방 맞았다. 있고, 탱크와 맞서 싸운 적이 있다. 약간 스포일된 부분이 있어서 정답률이 조금 그런데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저는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현재 수료를 했고 논문을 안 써가지고 이제 아직 학위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낙동강에서 드럼통으로 배를 만든 적이 있다. 요거는 작년도에 우리 학생신문을 통해서 제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대에서 탈영을 한 적이 있다. 이것도 사실인데요. 요게 뭐 탈영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제가 대대장 밑에서 이제 참모로 근무를 할 때 우리 대대장이 너무나 이 불합리한 그거를 나의 동기한테 지시를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징계를 내린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약간 동조하는 의미에서 장문의 편지를 써놓고 부대 밖으로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법적으로 하면 이제 탈영에다가 이 영창을 가야 될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다행히 대대장이 그 편지를 읽고 좀 마음을 돌이켜서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돌아만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서 무사히 넘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고나라의 사기를 3번 당했다. 네, 한 번은 최초에 48만원, 두 번째 140만원, 세 번째 70만원. 다행히 두 번째 범인은 경찰이 열심히 해가지고 잡아서 돌려받았는데 나머지는 아직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어요. 작년도에 중고나라의 사기를 당했던 학생들도 있어가지고 같이 동지의식을 느껴가지고 열심히 사기범을 잡자고 의기투합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사기 당한 사람 없나요? 솔직히 손 들어봐. 아직도 세상의 험한 맛을 안 봤구나. 앞으로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에 칼을 4방 맞았다. 이것도 사실인데 그냥 진짜 뭐 이렇게 팍 찔린 건 아니고 수술 칼을 4번을 댔어요. 목 디스크 수술로 해서 뒤쪽에 1번, 앞쪽에 3번. 이렇게 보면 저의 이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도 몸 관리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탱크와 맞서 싸웠다. 이거를 처음 듣는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1993년도 한미연합작전, 이른바 팀스피릿 훈련이 있을 때 강원도 양구에서 탱크, 50톤짜리 탱크와 맨몸으로 맞서가지고 거기 매달려가지고 쫙 한참 끌려가다가 다행히 무사히 살아났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요 썰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재미로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자, 수업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에 대한 철학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저는 질문이 있는 수업을 지향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교육이란 뭐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은 퀴즈를 내겠어요. 영어로 뭡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 네. 우리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마쳤으면 이런 단어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보다 어려운 문제, 이 교육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교육이라는 말의 어원이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일까? 자, 요거 미리 아는 사람은 조용히 하시고 모르는 사람만 한번 맞춰보세요. 이걸 한 번에 맞춘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어. 자, 질문하게 하다. 그렇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센스가 돌아가면 좀 근접한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조금 근접했어. 또 아무렇게나 추리를 한번 해보세요. educate. 조금 근접한 답인데 또 감이 안 잡힙니까? 요거는 제가 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뭔가로부터 끄집어낸다. 영어에 보면 e가 붙으면 약간 밖으로 이런 뜻이 있는 거 접두사거든. 그래서 뭐 엑소더스 이럴 때 밖으로 나가는 뭐 이런. 자, educate라고 하는 말이 이제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통상에 우리가 교육에 대한 관념하고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죠. 왜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은 끄집어낸다라기보다 이제 집어넣는 거에 가깝단 말이죠. 외울 게 많고 어떻게든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시험을 그걸로 이제 보는 그런 거를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 교육받았냐? 그러면 뭔가를 들었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교육의 의미는 집어넣는다라는 것보다는 끄집어낸다, 이런 의미에 가깝다. 자, 이런 의미의 교육을 실천한 사람이 누구일까? 누구요? 네. 2학년 때 윤리와 사상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윤리와 사상을 들으신 분들. 네. 네. 소크라테스 선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소크라테스 선생의 교육법을 한마디로 뭐라고 부를까요? 안 배운 건지 삭제가 된 건지 그걸 뭐라고 부르지? 이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데. 자, 이 소크라테스의 교육법을 문답법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삼파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삼파술. 삼파가 뭐냐? 삼파가 뭡니까? 아기 낳는 걸 도와주는 사람. 요즘은 뭐 다 산부인과 뭐 병원에 가서 하고 하지만 옛날엔 집에서 낳았단 말이야. 여러분들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 나는 집에서 태어났어. 우리 아버지가 탯줄을 끊어주시고 막 했는데, 아무튼 이 삼파, 소크라테스와 삼파가 뭔 의미가 있냐? 삼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산모를 도와서 아기 낳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란 말이지. 자, 소크라테스가 왜 이 삼파란 얘기냐? 이런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막 얘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교육하지 않았어.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이 진리니까 잘 받아 적고 잘 외워라. 자, 1번 뭐 2번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가 않았어요. 소크라테스는 제자들과 많은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어. 정의는 뭐라고 생각하냐? 용기는 뭐라고 생각하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 제자들이 얘기를 하면 뭐 친구들한테는 잘해주고 저기에 대해서는 대결하고 뭐 이런 게 정이다. 그러면 참된 친구는 그럼 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그 어떤 개념을 탁 이해하게끔 하는 그런 교수법을 했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소크라테스의 기본적인 세계관은 이런 거야.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게 내가 갖고 있고 얘는 머리가 비어 있고 그래서 이 텅 빈 머릿속에 내가 잘 집어넣어줘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소크라테스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다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소크라테스의 독특한 세계관인데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약간 우리가 전생 같은 개념을 갖고 있었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저 하늘나라에서 이미 우리가 다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근데 태어나면서 렛대의 강이라고 하는 망각의 강을 지나면서 그 강물을 마시는 순간 기억이 사라져 버렸어. 근데 이제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고 이 뭔가가 이게 씨앗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자극을 하다 보면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진리가 밖으로 딱 나온다는 얘기지. 얘야. 이름이 뭐였더라? 정호. 너 알잖아. 네. 응. 그지? 네. 그래서 우리 정호 머릿속에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 이거야.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텅 빈 백지 속에 써넣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 이런 생각인 거죠. 뭘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계속 생각하게끔.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가 하는 걸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노예 소년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얘가 스스로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기하학의 진리를 발견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얘 머릿속에 이미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미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잘 자극을 해가지고 진리에 도달하게끔 하는 거. 그게 이제 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자면 계속 질문을 해가지고 이 깨달음에 도달하는 이 과정을 소크라테스는 제자들과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과정이 고통스러워. 왜? 계속 모르는 거 물어보고 하면 막 우리 머리 CPU가 돌아가니까 막 머리가 아플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계속 물어봐가지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기까지 하는 게 마치 그 아기를 낳도록 도와주는 것 같다. 이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진리의 아기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끔 계속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이런 문답법을 삼파술이다. 이렇게 후대 사람이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자, 저도 이제 이런 존경하는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따라서 우리의 수업도 뭐 이런 방식으로 한번 가볼까 하는 것인데, 자, 요런 그 철학을 잘 나타내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퀴즈를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여기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한 방에 맞춘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네. 네, 딱 한 명이 기억이 나는데 그 외에는 거의 한 방에 맞춘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 한 방에 맞추면 IQ 150이라고 그랬어. 자, 여러분들의 추리력을 발동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 뭔 말이 들어갈지를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미 아는 사람은 조금 참아주시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추리로 맞춰봐. 너무 어렵나? 힌트를 주면 약간 이게 대꾸를 이루니까 약간 대조적인 반대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아, 티치할 때 패시브하게 티치하고 액티브하게 배워라. 야, 약간 내가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 가장 근접한 뜻인데, 그 뜻을 이제 좀 다른 단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걔 중 가장 가까웠어. 요거 IQ 한 149 정도까지 되는 거야. 땅이 정확히 맞추면 150이 될 뻔했는데. 이 힌트를 더 주면, 초성을 알려주면 L, M입니다. 거의 다 왔는데,
잘하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여기 힌트 줘가지고 맞춘 사람도 거의 없는데, 한 2명 정도 맞췄는데. 이제 약간 패시브, 액티브 느낌하고 좀 비슷해. 거의 다 왔는데. 영어가 좀 약해요. 예. 뭡니까? 감이 안 줍니까? 알려줘야 되겠네. 자. teach less, learn more. 정오, 기억나지? 해석 어떻게 된다고? 해석해 봐. 조금 배우고 많이 아니죠. 조금의 가르침에 많이 배우라. 조금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많이 배워라, 뭐 이런 얘기인 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약간 모순적으로 보이고, 뭐 조금 주면서 많이 내놔라, 뭐 이런 얘기처럼. 근데 이제 이게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조금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이 배우는 것이다. 약간 역설적인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싱가포르의 교육개혁의 슬로건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는 많이 뭔가를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많은 걸 알려줘도 우리 머릿속에 진짜 의미 있게 남는 게 별로 없더라 하는 반성인 거지. 그래서 오히려 약간 직접 넣어주는 거를 좀 줄이고 스스로 생각하게끔 할 때 오히려 더 많이 의미 있게 배우더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치 우리가 뭐 그런 거죠. 우리가 배도 안 고픈데 막 자꾸 먹을 걸 주면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소화불량이 걸릴 수 있는데, 약간 출출하면 야, 뭐 맛있는 거 없냐 이러면서 냉장고도 뒤지고 요리도 하고 상당히 사람이 창의적으로 될 수 있는 거지.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원래 다 모두가 배우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얼마나 배우는 걸 좋아했는지 생각해봐. 좀 말 좀 하게 되면 계속 엄마한테 묻는단 말이야. 이건 뭐냐, 저건 뭐냐 해가지고 막 귀찮을 정도로 묻고 따라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묻는 걸 좀 안 하게 됐어요. 이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궁금하지도 않는데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너무 많은 걸 막 넣어주려다 보니까 그것도 힘들고 소화불량에 걸려서 이 공부라고 하는 건 좀 재미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은 지금 배움의 본능이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계속 뭔가를 검색하잖아.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보고. 이게 이제 우리 배움의 동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 학문에서도 살아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은 교육이 되겠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의 수업도 조금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보자 하는 게 그 방향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거, 배움이라고 하는 게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기본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입력이 뭔가 되고, 이게 처리가 되고, 그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와 연결해 보면, 예를 들면 독서나 뭔가 강의를 듣는 거, 그 다음에 처리라고 하는 거는 생각하고 또 토론을 해보는 거, 그 다음에 출력이라고 하면 말과 글로서 표현해내는 거, 이런 과정의 계속 연속과 반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배움의 과정 가운데서 어떤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가?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뭐 이건 정답이 없는 것이고, 내가 볼 때는 이 과정이 이 단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배움에 있어서. 자, 한번 손들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입력 단계, 독서나 강의를 듣는 이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 손들어 보세요. 한 분밖에 없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론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셋, 넷, 5분. 네. 마지막, 말과 글로 표현하는 단계가 중요하다. 하나, 둘, 3명, 4명. 네. 손 안 드신 분은 뭐지? 정호는 어디야? 모르겠어. 그렇군요. 자, 그럼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독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이름이 뭔가요? 산유. 산유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입력을 잘해야 마이크 되기 들고.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입력이 잘못되면 네. 뒤에 것도 다 틀리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입력이 처음에 제대로 된 정보가 들어가야지. 처음 단계가 첫 단추가 잘못 깨지면 나머지는 다 엉망이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고. 네. 그 다음에 토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5분 손 들어볼까요? 아까 이 동네가 많았는데, 자, 누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 자, 누가 대표 주자를 한번 찍어봅시다. 자, 손 들고. 자, 하나, 둘, 셋. 본인이 하겠다면 본인을 하고. 누가 말해봐라. 하나, 둘, 셋. 표가 이렇게 분산이 되네. 자네, 얘가 2표 받은 거지. 이름이? 최현룡이요. 혈룡이. 혈룡이는 토론에 한 표를 던졌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처리가 돼야지 일단 출력도 되니까. 그래서 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네. 뭐 어쨌든 이 처리가 돼야 출력이 된다는 맞는 말입니다. 네. 입력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비슷하다고. 비슷해? 네. 입력과 처리가 거의 비슷하고. 네, 되게. 순서를 따지면 토론, 그 다음에 입력, 그 다음에 출력입니까? 네. 출력은 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처리가 일단 되면은 출력은 이제 자동으로 되는 거다. 처리만 잘 되고 나면 뭐 출력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프린트 되듯이 자동화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출력 표현의 중요성을 주장한 4분 손 들어볼까요? 아까 4명이었는데 갑자기 3명이 됐어. 누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 자, 찍어보세요. 하나, 둘, 셋. 2표 받았어요. 네. 이게 저희가 아무리 입력을 잘하고 처리를 잘한다 해도 말과 글로 뭔가 제 생각을 표현하지 않으면 뭔가 확인할 방법도 없고 남과 생각을 좀 비교해가면서 좀 더 얻어가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과 글로 표현을 함으로써 또 그게 다시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입력이 돼서 하나의 순환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설득력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안다라고 해도 그게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으면 그게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뭡니까? 다른 사람과의 소통 자체가 또 불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표현한 어떤 글이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의 입력 자료가 돼가지고 이게 선순환을 일으켜서 배움을 확장해 간다. 이런 뜻인 거죠. 아주 좋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뭐 다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저도 하나를 강조를 하자면, 요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우리가 생각을 뭔가 발전시키는 게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발전되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면, 원래 생각이 그냥 우리 머릿속에 딱 있고, 이게 자동적으로 언어화 돼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 조금 전에 혈룡이가 얘기한 것처럼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면 뭐 표현이야 그냥 쉽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해요. 이게 있고 언어로 이렇게 표현된다라기보다 언어를 통해서 비로소 생각이란 게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생각해봐.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아요. 우리 머릿속은 잠시도 쉬지 않고 뭔가를 막 만들어내고 있어. 뭐 어떤 짤막한 단어 같은 그런 어떤 이미지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그 상태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뭉게구름처럼 뭉게 안개처럼 이렇게 아주 모호한 상태로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야.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근데 이제 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를 한번 말로 표현을 해보려고 하면, 글로 표현을 해보려고 하면, 그때 이제 비로소 이 생각들이 제자리를 잡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의 어떤 틀을 형성하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고 더 정교화되면서 원래는 내가 글로 쓰기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같이 딸려서 나오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란 것도 그래. 우리가 뭔가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왜 오늘 기분이 이렇지? 그럴 때 일기를 탁 꺼내가지고 한 줄을 딱 쓰면 오늘 날씨가 뭐 꿀꿀하다 하면서 나는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러면서 쭉 쓰다 보면 아, 내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래서 이런 감정이 드는구나 하는 그런 거를 알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이 글이나 말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진다. 생각이 있고 말이 있다라기보다 이 글과 말을 통해서 비로소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 언어가 없다면 인간의 이와 같은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글과 말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 사실은 입력도 잘 돼.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나는 이제 요즘 이북도 많이 보는데 이북보다 종이책을 웬만하면 보려고 하는데 소설 같은 거야 뭐 이북으로 간단히 읽어도 문제가 없지만 조금 이렇게 정신을 집중해서 읽어야 될 책은 종이책을 가지고 읽는단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가독성도 있지만 이 여백이 있기 때문에 방금 읽은 거를 내 말로 짤막하게 한 줄씩 정리를 해나가면서 읽어보면 이게 훨씬 더 입력이 잘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 표현하다 보면 방금 내가 읽은 거를 내 머릿속에 정확하게 잘 정돈해서 집어넣는 그 작업이 잘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토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표현이 잘 돼야 토론이 되는 거야. 내가 말을 제대로 해야 상대방이 알아먹고 이게 소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한 대로 내가 생각한 어떤 그 표현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의 또 다른 입력의 재료가 돼가지고 선순환을 일으킨다. 그래서 학문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지. 논문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한다는 거는 내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잘 알아먹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거를 흡수한 사람이 더 발전시켜서 또 달리 표현을 하면 이게 이제 계속적인 학문적 의사소통이 되면서 이제 발전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로 잘 표현하는 거, 글로 잘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특별히 말보다도 글이 더 중요한 거는 글로 쓰면 더 생각이 정밀할 수밖에 없어요. 말은 뭐 이렇게 약간 문법도 안 맞고 조금은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 글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정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훨씬 생각이 더 정교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 이 글을 많이 써보도록 하자 하는 게 이제 우리 수업의 방침이에요. 그럼 뭘 주로 쓰냐? 이제 그날의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대체로 요구하는 거는 좋은 질문을 만들어내자. 그러니까 오늘의 내용을 이만큼 들었으면 10개를 들었으면 거기에 뭔가 이걸 토대로 해서 뭔가 이 부분을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질문이 좋은 질문이란 말이에요. 이 좋은 문제의식이란 말이죠. 그리고 뭐 단순하게 검색 딱 하면 튀어나오는 그런 사실적 질문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요구하는 게 좋은 것이고 그렇다고 너무 뭐 어려운 거, 인간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아주 광범위한 질문은 또 답하기가 어렵죠.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아 이건가 저건가 싶은 그런 것들을 질문하고 그 답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대단히 좋다. 자, 그래서 수행평가라고 하는 게 우리 고정과 윤리는 수행평가로 다 점수가 나간단 말이에요. 수행평가의 점수는 바로 이걸 평가하는 거야. 매 시간마다 리로스쿨에 그 자기 글을 올리는데 5점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줄이라도 쓰면 기본 점수는 3점. 아주 내용이 훌륭하면 5점이야. 이 5점을 다 보태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중간고사 마치고는 조금 긴 글을 쓰게 될 거예요. 그것도 이제 각 개별적인 질문들을 다 해 나가다가 그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하나의 긴 글로 만드는 것이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와서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발표를 하는데 뭐 이거 보고 읽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든 것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내가 질문하면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수업에 대해서 좀 알려줬고 그 다음에 수업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몇 가지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경청이란 무엇인가? 경청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을 마주치는 것이다. 자, 지금 이 순간 나랑
눈을 마주쳐야지. 지웅, 자, 경청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나랑 눈을 마주쳐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개를 끄덕이는 거지. 그래, 지웅. 아, 잘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리액션까지 있으면 완벽하다. 눈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까지 하면 아주 훌륭한 자세가 되는 겁니다. 이 경청만 잘하면 수업에서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아주 좋은 일이 있어요. 데이트할 때 경청을 잘하면 아주 사이가 좋아져요. 반대로 하면 깨집니다. 친구가 얘기하는데 핸드폰만 보고 있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이 경청만 잘하면 직장에서도 잘 될 것이고 결혼도 행복할 것이고 자,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경청인데 바로 이 수업 시간으로부터 이게 우리가 습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눈을 보면서 고개도 끄덕이고 적절한 리액션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리는 뭐 지금처럼 앉으면 되겠어요.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으니까 일단 앞을 바라볼 수 있게끔 이렇게 자세가 잘 나오게끔 앉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들어오면서 여기 탁자에다가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리로에 기록할 때 그때 가지고 와서 다 기록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침묵의 종소리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 정호? 기분이 어때요? 좋아. 자, 이것은 왜 등장했느냐? 뭔 사이비 종교냐? 그런 건 아니고,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뇌과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우리 뇌에 많은 뭐 부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되게 중요한 두 파트가 있는데, 하나가 편도체 부분, 하나가 전전두엽의 부분이 있어요. 이 편도체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심장을 빨리 뛰게 한다든지, 근육을 긴장시킨다든지 이런 건데, 그러니까 뭐 길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다 이러면은, 이 편도체가 막 활성화돼가지고 빨리 도망가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게 이제 편도체고, 전전두엽은 뭐냐? 생각하는 기능입니다. 차분하게 심사숙고하는 그런 기능인데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 우리가 편도체가 있어야 생존이 되는 것이고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저놈이 나를 공격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다 잡혀먹어요. 그래서 재빨리 생각할 것 없이 도망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원시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남게끔 하는 데 있어서 편도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근데 이제 현대 사회로 오면서 이게 조금 문제가 돼. 왜냐 그러면 현대 사회는 머리 쓸 일이 많아요. 그래서 시험을 잘 치고 뭐 이래야지 뭔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이 전전두엽이 잘 돌아가려면 희한하게 이게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편도체가 너무 활성화돼 버리면 전전두엽의 기능이 내려가. 전전두엽의 기능이 잘 활성화되려면 편도체가 좀 깔아앉아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시험을 친다라고 할 때 평상시 문제를 잘 풀어내도 왜 망하냐? 시험을 치면 너무 불안해가지고 야 이거 망하면 나 큰일 나는데 이거 재수했는데 이 또 망하면 삼수하겠네 막 이렇게 막 불안해하기 시작하면 편도체가 막 올라가요. 그러면 평소 알던 문제도 안 풀려. 전전두엽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 왜? 이 지 마음대로 움직이거든. 심장이 지 마음대로 뛰잖아. 자 지금부터 절반으로 좀 천천히 뛰어 라고 한다고 해서 내 말을 들어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 몸을 좀 이렇게 다스릴 수 있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일찌감치 고대인들은 이 지혜를 알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 종교 전통에 보면 명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명상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호흡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호흡은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단 말이죠. 사람이 이제 막 긴장하고 막 불안하면 호흡이 얕아져, 막 빨리.
호흡이 그렇게 되는데 이 호흡을 좀 길게 깊게 만들면 이게 편도체가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 시작에 앞서서 우리의 편도체를 좀 안정화하고 전전두엽을 활성화하는 그런 세레머니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실습을 해보겠어요. 우선 자세는 똑바로 해야 돼요. 자세가 바르다라고 하는 건 척추가 항상 딱 있고 머리가 그 위에 똑바로 올려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자세가 틀리면, 잘못되면 이게 머리가 되게 무겁단 말이야. 한 5kg 정도의 하중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막 숙여가지고 공부하느라고 막 하다 보면 이게 한 20kg의 하중을 버텨야 된단 말이야. 목이 무리를 하다 보면 목 디스크가 걸리고 저처럼 이렇게 목에 칼을 맞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자세를 똑바로 하고, 자, 자세는 바르게 하면서 동시에 힘은 쭉 빼세요. 몸에 막 이렇게 뭉쳐있는 부분, 막 뭔가 힘을 주고 이를 악물고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힘을 쭉 빼고 릴렉스, 이완해주고. 자, 그 다음에 호흡을 깊게 가져가세요. 편안하게. 얕은 호흡보다는 깊은 호흡이 좋고, 그 다음에 이때 머릿속에는 아주 맑고 행복한 상상을 해보는 거지. 어릴 때 행복했던 그 순간들, 막 그런 것들을 떠올리는 게 좋다. 자, 그렇게 해서 한 1분 동안 우리가 침묵의 세계로 갔다 오겠습니다. 자, 자세가 준비되면, 자, 지금 핸드폰을 보시는 분, 자, 편안하게. 모든 거로부터, 자. 네. 1분이 지났습니다. 1분이 생각보다 길지. 네. 요거를 평소에도 잘 활용하면 좋아. 내가 전에 학교에 세종각고에서 어떤 여학생이 되게 불안도가 높았는데 이거를 수업 때마다 하고 또 스스로도 한번 해보면서 눈에 띄게 상태가 좋아졌어요. 이 불안도가 많이 내려가고 아주 이 심리적으로도 좋은 효과를 갖고 있는데 이게 내 말이 아니라 현대 이 뇌과학에서 밝혀주는 그런 많은 실험적인 결과들이 이 효과를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편안전활, 편도체 안정화, 전전두엽 활성화. 이 말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뭐 여기 해당이 안 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혹 가다가 이 우리 수업 시간인데 나는 뭐 이렇게 수능 공부를 해야겠어 이러면서 막 수학 문제집을 풀고 뭐 이런 친구들이 혹 가다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뭐 이제 급한 마음을 또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나는 뭐 내한테 필요 없는 거를 왜 들어야 되냐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 근데 이제 이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뭐 입시와 직접적으로 연관 안 되는 게 많아요. 뭐 학급 회의도 하고 동아리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학교 폭력 교육도 듣고 뭐 이게 이제 내 입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제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그 꾸러미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그 교육과정 안에 그 포함된 거는 이런 거지. 우리 사회가 학교란 걸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정도의 경험은 해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해서 이 꾸러미에 담아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이러저러한 지식과 경험들을 다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인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영등포고 졸업장을 받았다는 것은 이 학교에서 하는 그 과정들을 충실히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해진 이 시간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경험하겠다. 이런 자세로 생활하는 게 좋겠다 싶고, 또 보면 꼭 나한테 필요한 것만 쏙쏙 이렇게 빼먹는 거는 약간 태도적으로 볼 때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혹시? 영어에서 말하면 체리피크라는 말이 있어. 그게 뭐냐 그러면 케이크 있는데 거기 체리가 몇 개 있잖아. 체리가 맛있다고 그것만 쏙 빼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좀 그렇잖아요. 약간 얌체 같은 사람을 체리피크라 그러는데 꼭 나한테 필요한 것만 갖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주어진 것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공부라고 하는 게 막 그렇게 뭐 이 수업 시간에 이 공부를 해가지고 대단한 걸 얻지를 않습니다. 이미 내가 볼 때는 시험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혹 가다가 뭐 이제 피곤해가지고 조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너무 전날 열심히 밤새워 공부해가지고 졸렸다. 그건 내가 인간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데, 그 중에 아예 엎어놓고 대놓고 엎드려서 잔다. 요거는 좀 이제 에티켓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름의 노력하는 자세는 보여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하다가 졸린다 이러면은 자 이런 경우에 얘야 저기 이렇게 되게 피곤하잖아 우리가. 그럴 때는 잠깐 내가 너 왜 자냐 막 이렇게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신호에 딱 의해서 잠깐 뒤에 가서 섰다가 졸음을 깨고 잠을 깨고 다시 복귀하면 되겠어.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잠깐 세수라도 한번 하고 오든가.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서로 좀 지켜야 될 에티켓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자, 마지막 오늘 한번 리로로 들어가 볼까요? 자, 리로에 들어가서 오늘 남길 글은, 첫 번째 글은 내가 풀고 싶은 질문이 무엇인가? 여자친구를 어떻게 사귈까? 이런 거 말고 윤리적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질문이 있다면 이거를 올려주세요. 왜 그 질문을 하게 됐는지 이유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리로에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활동 보고서 밑에 교과 활동 밑에 사회를 누르면 이제 고정과 윤리 I가 나오죠. 여기 들어가서 댓글로 쓰세요. 댓글로. 자, 못 찾겠다는 사람 손. 자, 일단 리로로 들어갑시다. 자, 활동 보고서 사회. 그거는 세모형을 안 뜨는 사람이 있네? 안 보이지? 안 보여. 이게 혹 가다가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아이인데, 아이. 아하. 자, 지금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자, 아직도 안 되는 사람 손.